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개딸 정권입니다. 말로는 국민 주권 정부를 내세웠지만 국민은 뒷전에 있습니다. 개딸들이 이 정권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송사법을 고치고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앤 것은 개딸들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이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 개딸들의 압박을 받아서 소위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또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이 끝나면 추가특검, 보충특검, 보완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개딸 정권 내내 소위 내란 특검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잡아넣은 사람들도 모자라서 특검의 특검, 또 특검의 특검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면 이재명 개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2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인 작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민노총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주역 중에 주역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보은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의결기구 국무회의에 민노총 출신이 떡하니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민노총 출신 장관을 최고의결기구 국무회의에 자리 잡게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국무위원은 현재 20명입니다. 민노총이 어떤 집단입니까?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서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보낸 충성 맹세문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기조차 역겹지만 참고 읽어보겠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2018년 12월 9일자 맹세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 반도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온결의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우리 사상과 사회주의 위협을 이루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순회로 인민과 함께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충성 맹세문을 쓴 이 사람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까? 그의 대통령은 이재명입니까? 김정은입니까? 2020년 9월 30일자 충성 맹세문입니다. 지사와 남조선 혁명가들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 인물을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결사 관철하는 것을 혁명 전사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사는 당 창건 75돌에 모두 다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불굴의 혁명 신념과 불같은 조국애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수령님과 장군님이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위협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이 땅 위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데 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 노동당 만세,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 이런 사람을 간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민노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딸 정권은 이 민노총 출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버젓이 20명 대한민국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정멤버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발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충성 맹세문을 북한 정권에 바치는 조직원을 둔 민노총, 그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버젓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청와대 한가운데로 입장했습니다. 민노총 간부 성모 씨는 간첩 혐의로 9년 6개월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충성을 맹세하고 간첩 혐의로 9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간부들이 있는 민노총, 이 민노총 출신들이 대한민국 청와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2026년 자유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진숙은 이재명 정권을 민노총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되고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이 대통령실의 수석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은 장관급이죠. 정말 이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위선 정권입니다.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게 달라고 하고 여당이 되니까 자신들이 특검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2024년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균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탈 사태 관련 특검, 민주당은 야당에게, 야당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박균택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당 의원들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뜻과 명백히 어긋나고 시정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여당 의원님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의원 말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정확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투표 용지를 부족하게 공급하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탈된 것은 명백히 대통령 책임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정권 침탈 사건과 관련한 특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라고 박균택 의원은 이야기하셨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이번 참정권 침탈 사건, 민주주의 침탈 사건에서 만약 특검 지명권을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국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3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의 의석 가운데 3분의 2에 조금 못 미치는 190석을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의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헌 의석에만 조금 못 미칠 뿐입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처럼 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국민들의 대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개딸들의 전당, 이재명의 전당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불의에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민주당 개딸 정권의 폭정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